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턱등 머저리 나무의 얘기가 아닌 이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탈북자 김태산 씨가 쓴 쪽팔리지만 우리 인정하자 라는 글을 읽고 나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쪽팔리지만 우리 인정하자. 북쪽의 김여정이 1월 12일 남쪽을 향하여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라며 세상 웃길 짓만 골라 하는데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가라면 섭섭해할 턱등 머저리들이라고 쌍욕을 퍼부었다. 2000년도 방북한 김대중을 보면서 남조선은 저런 인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바보들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북한 국민들이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은 바보의 나라임을 통절하게 느낀다. 이런 글을 쓰면 어떤 분들은 그러는 너희 북한 놈들은 70년간을 독재자 밑에서 사는 것이 바보가 아니란 말인가 하고 비난을 할 것이다. 북한 놈들은 노동당에 속았고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한 건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 놈들은 굶어 죽어도 자기를 도와준 나라를 배신하거나 큰 나라에 굽신거리며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질만은 안 한다. 그리고 한국의 턱등 머저리들이 북한의 돈과 쌀과 함께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았다면 북한은 벌써 25년 전에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말을 끝까지 들으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은 머저리들의 나라가 옳다는 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인간들은 같은 맹물인지도 모르고 마치 김여정이가 문정부만 턱등 머저리라고 욕을 한 줄 착각한다. 명백한 것은 나 김태산을 포함한 5천만 모두가 턱등 머저리다. 즉 문정부만 머저리가 아니라 그들의 못된 역적질을 바라보는 야당과 우파, 국민 모두가 똑같은 턱등 머저리들이다. 신뢰를 하나 든다. 북한이 13일에 한국을 턱등 머저리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남쪽은 그 다음 날인 14일에 일전 한 푼 먹은 것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년이라는 악형과 18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더 웃기는 것은 마치 박근혜가 영원히 감옥에서 썩기를 바라기라도 한 듯이 야당의 어느 한 놈도 반대 의사를 표하는 자가 없다. 한국의 정치판은 여야가 따로 없이 역적 새끼들만 가득한 턱등 머저리들의 집단이다. 5천만 국민 역시 문재인이 무서워서 열심히 마스크 쓰고 집구석에 밖에서 문정부가 던져주는 지원금에만 온 심혈을 쏟고 있다. 자기 정부와 대통령도 못 지킨 주제에 북한이 언제 무너질까? 김정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쓸데없는 신경들만 쓰는 턱등 머저리들도 적지 않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언제 남의 소리만 할 때인가? 그 주제에 문재인이 김여정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고 욕들을 하는데 물론 문가는 세계가 인정하는 턱등 머저리이지만 그러는 자신들도 문정부의 독재에 아부 복종하는 턱등 머저리들이라는 것을 모른다. 문정부가 나라를 말아먹은 종북 친중 정부임을 알았다면 또 부정선거가 이심되면 몽땅 들고 일어나서 바꿔야 하는데 모두 대가리 받고 자기 살궁리만 하니 다음 대선도 희망이 전혀 안 보인다. 수십 년간 자유를 맛본 자들이 이렇게 쉽게 독재자에게 대가리 구겨받고 자기 살 길만 찾는 부끄러운 꼴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고도 북한 국민들을 바라보고 비웃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 김여정의 눈에는 한국이 턱등 머저리들만 사는 땅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기의 대통령은 감옥에 쳐놓고 종북 정부가 던져주는 공짜 돈 몇 푼에 감사하는 자들이 정녕 턱등 머저리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나라 재산 다 퍼주고 욕만 처먹는 턱등 머저리를 모시고 사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요즘 들어서 한국 국민의 긍지감이 막 넘쳐납니까?
정녕 당신들이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민족이 옳기는 한 겁니까? 자기는 돈과 재물을 끌어안고 뒤에 숨어서 남들이 대신에 피 흘리며 싸워주기만을 바라는 턱떡 머저리들에게는 노예살이가 정답이다. 그런 턱떡 머저리들에게 자유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월 15일 탈북자 김태산 씨의 글을 그대로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북한의 독재 정권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살기 좋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꽃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세력이 보다 선진화된 방법으로 선거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수법이 접목이 된 일반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상이 힘들 만큼의 조작된 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그만큼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져다주는 향수만 누려왔지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자체로 무슨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자신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을 경우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죽고 물난리로 죽고 코로나로 죽고 관리를 잘못한 독감 백신으로 죽고 생활고에 자살하고 심지어는 공무원이 파도에 떠밀려서 북한군에 의해 화형을 당하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방선거, 4.15 총선, 원전에 관한 문건 삭제, 라임 사태 이런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안건들이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혹을 받고 있는 180석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이 정부의 폭정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무인식 정부는 역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났고 이달이면 퇴임하는 판사가 병으로 사퇴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허락 안 하고 기어코 탄핵을 시키겠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법치의 가장 중심에 있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가려내야 할 입장에 있는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독재 체제에 없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이 국민 저항권은 모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부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최고의 권력과 힘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배와 같다면 국민은 물과도 같습니다. 언론과 정치인에 휘둘려서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사는 독재 국가가 아닌 정치인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지금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는 최재형 감사원장, 민경욱 대표,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의에 맞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타인의 초정을 불허합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민경욱 대표,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행복을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